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담임교사로서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잘 활용하고 있는 학급 포인트 시스템이라는 웹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웹 형태의 앱은 컴퓨터 화면에서도 잘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게 연동이 되어서 모바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학생과 데이터를 또 주고받기 때문에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편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정도를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시스템에 로그인하게 되면 이렇게 이와 화면이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는 포인트 제 안 쓸 것 같은데 하면은 여기 아이콘, 메뉴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게 숨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학생들과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메뉴는 이렇게 숨김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숨김 처리를 했다가도 다시 써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뉴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꾸준히 계속 공지해야 되는 거 혹은 어느 일자까지 공지해야 되는 거, 뭐 언제까지 뭘 제출해야 된다 혹은 어떠한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 거, 어떠한 영상을 보게끔 해야 되는 거 그럴 때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띄우고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 일정은 그냥 교사가 이렇게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나이스에서 불러온 학사 일정을 먼저 넣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일정 관리 탭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급식은 급식 메뉴가 나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넣은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학급 역할입니다. 저는 1인 1역할이라는 걸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 학급 역할로서 1인 1역할을 주고 그에 맞는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이 수당별로 학생들이 이 역할을 수행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포인트를 받게 하고 있고요. 이 포인트가 받은 현황이 이렇게 포인트 현황 탭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있고 담임, 학급, 학생 보유 포인트가 보이고요. 학생별 포인트가 보이고 실제 학생들이 포인트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하고 있는지가 보이고 포인트 내역으로 세세하게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담임 포인트, 학급 포인트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저희가 월급을 받을 때에도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걷죠. 소득세 14%는 담임 포인트로 들어가고요. 지방소득세 1.4%는 학급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이 담임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이 포인트를 써줘야겠다 싶을 때 쓸 수 있고요. 학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장과 부실장에게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포인트 상점입니다. 학생들이 받은 포인트를 아이템을 구매할 때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경매 시스템이 있어서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누가 낙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 멘티 운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자율 활동처럼 어떤 학생이 어떤 걸 가르쳐 주고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이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창이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결과까지 작성하면 이렇게 결과 보기를 통해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성과를 냈다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배웠다 이런 것들을 성과 보고를 할 때 활용하게 했고요. 요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이 또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멘토멘티 운영과 성과 보고 같은 경우는 추후에 행발을 쓸 때 참고하겠다라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 인정 관리입니다. 저희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 때문에 출석 인정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창을 통해서 자격증에 대한 정보와 수험표를 업로드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접수 현황이 뜨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보기를 통해서 그 수험표 이미지를 볼 수 있고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한문을 작성하는 양식이 이렇게 나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다음에 PDF 저장을 해서 전체 학생의 수험표를 한 번에 묶어서 이 붙임 파일, 붙임의 이 파일명으로, 붙임에 작성되어 있는 이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꿈키움입니다. 이거는 전북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타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에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도 자격증 추가를 해서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선택하고 그거에 맞는 자격증 취득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클릭했을 때 이 밑에에서 자격증이 어떤 걸 취득했는지 그리고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혹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응시료 지원입니다. 응시료 지원 같은 경우도 시험 응시료 확인서와 검정 수수료 납부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선택하고 응시료를 학생들이 기입하고 파일을 넣으면 이와 같이 파일이 뜹니다. 그럼 클릭하면 밑에 파일이 뜨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러 개를 한 번에 추가해서 작성해서 제출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실수로 뭐 하나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드래그해서 같은 학생들 거는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은행입니다. 은행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기준금리는 1년 단위가 아니라 28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금은 20%, 그 다음에 적금은 30%로 설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년 하고 끝나버리는 포인트제에서는 현재 실제와 같이 1년 단위 2%, 3% 정도의 금리로 하면 이게 무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게 설정을 했고요. 또 저는 이제 투자로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저축이 낮다 보면 주식 투자가 더 좋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잡은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런 종목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아무래도 조금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취업했으면 하는 회사들, 그리고 실제 이 학생들의 선배들이 졸업생들이 취업한 회사들에 대해서 주식 종목을 추가해주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주식의 변동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이 내가 취업할 수 있는 회사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포인트 관리 탭입니다. 요거는 담임이 어떤 특정 학생을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차감할 때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단임 포인트를 활용할 때 어떤 학생에게 몇 포인트를 지급할 것인가로 해서 단임 포인트를 실제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급 적용 버튼이 있는데요. 이 주급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 학급 역할 탭에 있는 이 수당에 맞게 주급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경매 관리입니다. 아까 포인트 상점에서 보였듯이 경매 아이템이 있는데 이 경매 관리 탭에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학생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낙찰 확정을 누르게 되면 낙찰이 되게 되고 포인트 상점에서도 낙찰자가 누군가를 학생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학생 관리 탭입니다. 학생 관리 탭은 좀 비밀번호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교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면 학생들별로 비밀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면 학생들의 명단을 넣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기초자료 생기부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자료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게 되면 학생들의 설문조사했던 기초자료가 쭉 뜨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생기부에 들어가면 학생의 출결이나 자격증, 그 다음에 수성 경력, 이런 것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보이면서 이 학생이 평균 대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균 대비 차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학부모 상담하거나 학생과 상담할 때 이걸 종이로 들고 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자료들이 실제 이렇게 종이로 인쇄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행발이 있습니다. 행발은 나중에 행발을 생성할 때 1년이 끝나고 생성할 때 쓰는 건데요. 학생별로 종합평가가 어떤지, 문장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각 항목별로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찰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작성한 다음에 행발 생성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각 원하는 생성형 AI로 로그인해서 복사된 프롬프트를 붙여넣기 하면 바로 학생별로 행발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항목들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설정 탭에서 항목을 또 수정해 줄 수 있고요. 프롬프트 문구도 여기서 바로 또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초기화 탭입니다. 요거는 1년의 학급 운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학생들을 받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들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초기화할 필요는 사실 없고, 모든 것을 초기화할 필요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뭐 학급 역할이라든지 포인트 현황이라든지 학생 관리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초기화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메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즐겨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이트들에 대해서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에 링크를 추가해 놓으면 이렇게 간편하게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자료를 혹은 뭐 학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놨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사 모드에서만 학급 포인트 시스템 여기를 클릭하시면 부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롤링보드라고 해서 학생들 모바일 화면에서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이는 문구가 있죠. 그런 문구가 보이게 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리 배치,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 자리 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하는 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타이머, 스탑워치, 어떤 시간을 부여하고 시간을 잴 때,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입니다. 학급 실장을 뽑거나 어떤 걸 투표할 때, 이거는 QR코드를 활용해서 바로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표까지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특 생성입니다. 우리가 학급 담임으로서 학급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업도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과목별 세분능력 특기사항도 여기에다가 바로 작성해서 학생별로 우선 행동 특성, 그 다음에 우선 성취 수준 정도만 하고 추가적으로 관찰했던 내용들을 좀 작성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생성형 AI에게 제공하면 과세특이 바로 작성되는 프로그램도 구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 봤고요. 자, 이게 컴퓨터 화면이라면 이 화면이 모바일 화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형태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학급 일정, 오늘의 급식, 학급 역할, 포인트 현황, 포인트 상점, 멘토멘티 운영, 성과 보고, 출석 인정, 관리, 학생들한테는 신청 탭으로 보이고요. 홈키움도 신청 탭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포인트 관리 탭은 보이지 않고요. 경매 관리 탭도 학생들에겐 보이지 않고 학생 관리 초기화도 학생들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컴퓨터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 부가 기능 이런 것들은 모바일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보이지 않고요.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만 모바일에서는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 안 드렸는데 공지사항에서는 공지를 보내고 공지 알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바일에 홈 화면 추가하기를 해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 담임교사가 공지 알림 발송을 눌렀을 때 학생들에게 모바일에 푸시 알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지를 올렸다라고 따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알림 발송을 통해서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학급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간단하게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